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 소장입니다. 코리아 경마연구소의 5월 4일 토요 경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인사말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적중 내역 같은 건 대표적인 적중이 하나 나갈 겁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오늘 토요 경마가 이제 5월 4일인데 승부처는 3,6,10으로 골랐어요. 3,6,10입니다. 3경주, 6경주, 10경주 역시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전 두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타이트한 그런 경주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아서 좀 잔잔한 배당들이 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와중에도 또 빵빵 터질 수 있는 항상 그 이변의 요소를 안고 진행이 되는 것이 경마다 보니까 잘 맞춰가는 와중에도 항상 그 이변 요소를 좀 현장에서 잘 짚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주 국산 6등급의 1300m 경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이번 스트롱 볼처가 분명히 뛸 말이에요. 순발력만 있고 전체 주력이 허접한 그런 말이 아니고 일단 이유가 있어서 이 마필 자체의 그 발전이 조금 좀 더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양 갔다 돌아와서 좀 괜찮은 모습으로 순발력도 보였고 그렇습니다. 1300m 좀 고집하는 것이 좀 차근차근하게 1000m부터 다시 좀 시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직전 경주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뭐 휴양을 감안해도 1300m를 선행 못 가고도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번 경주에서 대입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의 기본 타임이 그렇게 대단치가 않습니다. 안쪽에는 동국이가 1번 차지하고 있고 해서 이번 경주는 이범아 스트롱 볼처가 핵심입니다. 선행, 선입 둘 다 기대할 수 있는 전개의 축 이범아 스트롱 볼처를 중심권에 세워놓고 후착 주력과 방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하는데 외곽에 11번 금암의 저스티가 배정이 됐습니다. 청염하죠? 이쁘게 생겼는데 흙을 안 맞고 선두 외곽 전개 혹은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지금 조금 애매한 것이 3번마 캠프 바다가 나 이런 놈도 좀 처음 봅니다. 조교로 봐도 딱 선행 버티기 유형의 마필이에요. 댕받아 버티는 게 최선인 타입. 이게 실전에서도 그렇지만은 조교 때 모습도 딱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맞습니다. 편안한 선행이 돼야 돼요. 얼마만큼 편안한 선행으로 4코너까지 오느냐. 그에 따라서 1000m는 완승이 될 수도 있고 편성에 따라서 또 버티기 2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거리를 확 줄였어요. 1000m입니다.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 선입을 기대할 만한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긴 하지만 그 선입형 마필이라는 것이 능력 자체가 월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편성했을 때 꼭 독땡마가 끝까지 그냥 시원하게 꽂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마 캠프 바다는 어떤 형식으로든 막권용으로 꼭 가져가셔야 되겠고 1번마 야호 MK 캣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영 말 뜀박질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코스까지 외곽이다 보니까 숨도 안 쉬고 쥐어버렸죠. 요번엔 다릅니다. 걸음발도 굉장히 또 전체적으로 살아났고 1번 게이트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어서 3번 캠프 바다와 거의 엇비슷하게 안쪽을 물고 쫓아갈 수도 있고 3 튀는 거 보고 그 뒤를 바짝 물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 나옵니다. 1번마 야호 MK 캣 이렇게 두 마리 1번과 3번 앞선 두 마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화 매저스티는 제가 볼 때 문세영이가 요번에는 끌고 들어오지 않을까 요번에는 대가리 쳐주지 않을까 해서 인기도가 좀 많이 몰릴 듯한데 배팅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최단거리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오늘 토요경마의 스페셜 승부처인데요. 일단 4번마 명왕은 요건 정말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았었던 망아지기 때문에 바로 막권용 가져갑니다. 3월달인가요? 3월 중하순쯤에 그러니까 능력검사 치르기 전입니다. 망아지 조번을 달고 있을 때부터 눈길을 끌었던 이 명왕이 천년의 비였을 겁니다. 아마 천년의 비가 근데 또 최근에 뛰었죠. 그 주에도 뛰었고 3월 중순에도 천년의 비 외곽에다 붙여갖고 아웃을 하는데
걸음빨 이건 뭐 완전 망아지가 아닙니다. 기본 걸음은 확실히 갖춰졌구나 해서 계속 그 출전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주행심사를 계속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걸음을 좀 아끼나 제가 이제 눈여겨서 주행심사를 봤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힙바리로 왔죠. 기록도 끝내주고. 이런 건 좀 아쉬워요. 오랫동안 좀 추적해 왔었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행심사 때 너무 많이 보여줘 버리면 조금 아쉬운데 너무 많이 보여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시원하게 이상 없이 와버리면 좋은데 또 보여준 게 다인 경우도 있죠. 망아지 중에선. 어쨌든 사범의 명왕은 단지 주행심사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훈련 때 싹수를 여러 번 보여줬던 마필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4번하고 저는 거의 뭐 맞짱까지 뜰 수 있다고 보는 마필이 있어요. 쌍승식은 배팅 가치를 좀 따져볼 겁니다. 쌍승식은 현장에서 따져보는데 한방 막권을 역시 준비를 하고 있고 인기마 중에서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최근에 착순권 또 타임으로 봤을 때 야 이거 못 빼겠는데 싶은 그런 마필이 있는데 빼도 됩니다. 박 소장이 하나 지워드릴 인기마가 하나 끼어있기 때문에 압축도 반듯해요. 3경주 스페셜 승부 강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11마리 마필이고요. 뭐가 없죠. 이제 7번마 브레이퀸, 6번마 레드블레이드인데 이건 뭐 페이스를 따져보나 마나 7번은 무조건 선행에 올인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7번의 선행 리드를 바짝 쫓아가서 다시 한번 콜을 맞댈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레드블레이드이기 때문에 이건 뭐 판때기 자체가 6번을 놓고 사야 되는 자막입니다. 여기에 이제 11번 호크 행진곡이 갖고 있는 잠재력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1200m에 출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6번, 7번 이런 마필들의 페이스를 잘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주행심사 때도 정말 알아서 뛴다라는 측면 그걸 제가 데뷔전 출전했을 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괜찮은 말이에요. 7번이 선두는 리드를 하고 6번 레드블레이드와 11번 호크 행진곡이 선입권에서 강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안쪽에는 이제 2번마 바람의 소리 요거 폐출혈 때문에 하필 폐출혈이 났어요. 1월달에 정말 말이 좋았는데 1월달에 정말 말이 좋았는데 이 폐출혈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된 겁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조금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공백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마 레드블레이드 중심권에 세워놓고 후착 압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입니다. 11마리 출전이고요. 조금 혼전도가 있어요. 5번마 룰즈 2000이 이게 주행이 좀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좀 있는 말입니다. 말 자체가. 등치도 있고 보폭도 있는데 지난번에 깨진 것은 뭐 체중이 빠져서가 아니고 대상경주에 출전을 했었고 초반 중반에 스피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퍼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말 자체가 힘 안배를 어느 정도 좀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선행 일변도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만만해요. 지난번에 뛰었던 편성이나 또 그 이전에 1700m처럼 코너 4개짜리를 맞이한 것도 아니고 일단 앞장을 뜨면 그 다음에 이 룰즈 2000을 괴롭힐 만한 마필이 별로 없지요. 적어도 외곽 쪽에는 없습니다. 초반에 7번마 정상 돌풍만 잘 튕겨내고 사토리얼만 또 견제를 해내면서 선두로 직선주로 진입을 해낸다면은 이번에 버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난번 스포츠 서울배긴 했지만은 워낙에 그 불쌍하게 퍼졌던 모습이어서 룰즈 2000이 뭐 깜빡이 뭐 이렇게 팔리진 않을 겁니다. 준대길까지도 안 갈 거예요. 배팅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배팅 가치로 5번마 룰즈 2000 요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300m 토요 메인 승부입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인데 이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승급마 3마리 쭈루룩 1번, 2번, 3번에 한 칸 더 건너서 화이트 벨벳까지 1, 2, 3, 5 4마리가 모두 다 지난번에 뛴 걸로 보면은 좀 러프하게 보면은 카자가 없어요. 순발력도 있고 또 끈기도 있고 채찍발도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1, 2, 3, 5 4마리 여기 이제 4번 굿초이스 8번마 백두의 정상 흙을 피할 수 있는데 8번이면 나쁜 게이트 아니죠. 거기다 얼로 기수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1, 2, 3, 5 4마리에 이제 4번 뭐 8번 이런 것들까지 해서
기본적인 배당이 절대 낮게 뚫리지 않습니다. 2배, 3배 이런 거 없어요. 최하 4, 5배 이상 8배, 8배, 9배, 10배, 11배 여러 가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놓고 때릴 쌍복 대가리가 서 있다면은 붙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번 육경주가 박소정의 토요 메인 승부처인 겁니다. 기록도 비슷하고 뛴 각질도 비슷하고 습성도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고 선행을 1위 나갈까 2위가 나갈까 좀 고민 많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판때기인데 쌍복의 대가리는 내용으로도 받쳐지는 대가리가 서 있다. 그리고 그 내용 듣고 뛴 거 보면은 되겠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육경주 토요 메인 승부 내용과 함께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입니다. 11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고요. 4번 우라칸의 선행이 역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쪽 헤네시 댄서도 만만치 않게 저항을 좀 할 겁니다. 덕현이의 한별이 벌써 앞선 싸움 자체가 1000m라면 모르겠는데 1200m다 보니까 일단 조한별 기수가 얼마나 이 4번마 우라칸을 좀 견제해내느냐에 따라서 전체 앞선 구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번을 또 튕겨내야 1번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4번 뒤로 들어갔다가는 4번 1번 조합 이런 거는 어려워집니다. 김덕현이의 말머리를 좀 잘 보세요. 이번 주는 김덕현이 말머리를 좀 보셔야 됩니다. 또 기승정지를 몇 마리 타지도 않으면서 유예시킨 이 꼬마 기수라 오준장의 모두 얘기 같은 건 안 되겠지만 특히 이제 3경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말머리를 체크해 보시고 4번만 우라칸의 선행 버티기 이 정도 편성이면 괜찮아요. 1200m 치고 외곽에 천강성 정도가 따라 붙겠습니다만은 비비는 그림까지는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 어쨌든 김덕현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정지를 유예시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우라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버틸 뻔 했거든요. 편성도 셌고 지난번 4번만 우라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700m입니다. 중반에 발 느린 마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선행을 제대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없어요. 빠른 말들 자체가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직선줄에서 무조건 그 뒷심 싸움으로 종결이 될 것이냐 아니죠. 레이스 중반에 감고 나오는 애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뒷직선 후반부터 3, 4코너를 돌면서 먼저 치고 나오는 애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전개 변수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그림이라도 좀 쫓아가기가 수월한 마필은 11번 라운 프로세스죠. 외곽이라는 이 액면 조건은 절대 좋다고 볼 수 없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이제 라운 프로세스가 선행에 올인할 것도 아니고 일단 2, 3선 전개만 풀어가다가 이변의 어떤 전개가 다 나오고 나서 코너를 돌면서 빠르게 선입권에 진출하면은 그대로 버티기가 쉽습니다. 안쪽에 머니 샤프 정도 이제 김효정 기수 정도인데 그 정도면 문세영 기수가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죠. 전개를 조금 더 잘 풀어갈 수 있는 마필 11번 라운 프로센스 요거 마방의 내용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전적은 보잘것없죠. 좋은 말이야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잘 풀어갈 수 있는 습성의 마필이고 등짝이다. 이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만 상비군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라스트 잭팟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편성에서는 느닷없이 한 발을 써볼 만한데 아이고 해동이가 참 취입을 조금 그렇죠. 2번만 상비군 이런 것들 7번만 골든 웨딩 이런 거 들팔리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인 배당은 잘 받쳐줄 경주입니다. 최하 배당도만 대여섯 배 이상 출발할 때부터 그런 배당 예상되는 그런 판때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번 더 내용 확인하고 배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단 관심 많은 11번 라운 프린세스 안쪽에 상비군 2마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입니다. 10마리 출전합니다. 4번 총알 가치가 대응받고 9번 선오브 썬더가 따라 붙고 2마리가 앞에서 삥 돈다. 이건 출마표를 딱 보자마자 그냥 단숨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번호가 2마리가 서로 거꾸로 돼 있었으면은 전기가 참 좋을 뻔했는데 4번이 먼저 선행을 나가고 선오브 썬더가
압박을 할 것이냐, 힘 안배로 돌아설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죠. 문세영 기수가 오바지를 하면 총알 가치도 덩달아 페이스 조절이 조금 쉽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선오브 선더도 힘이 좋은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항우장사처럼 대단하다 정도까지는 아니지요. 마체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4번을 압박하는 과정에 너무 또 페이스가 오버된다면은 막판 한 걸음이 딸릴 수도 있습니다. 9-3 맞고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따라주는 선에서만 좀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고,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배당 마필 한 마리를 좀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삼복승식도 좋고요. 복병마 한 마리를 가지고 짭짤한 배당에 우선 노림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로 펼쳐지는 토요경마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일단 21조 마방의 승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부터 알아야 되는 경주죠. 블루울프와 컨저버티브 1번과 8번 이 두 마리의 배팅 포지션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앞선 마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2번마 스피릿 오브 한세는 지금 예전에 데뷔 초에 순발력으로 승부를 보다가 선입형 마필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이강석 기술 태우면서 선입으로 잡고 타기 시작했죠. 잡고 타는데 잡고 타도 마필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힘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수준에서 더 성장이 안 되고 더 발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편성과 상대, 전개 이겁니다. 상대가 조금 약하고 조금 만만하게 따라와 주고 해야 선입권에서 힘 안배를 한 만큼 마지막까지 이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건데, 뭐 택도 안 되게 1800m 기어 나온다든지 1200을 나와도 아주 빠르고 강한 선임마가 있는 경주, 이렇게 출마 투표를 너무 못해요 리카디가. 예? 가만 보면 2등급 치고 정말 약해 보이는 그런 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데는 안 나오고 무슨 1800m니까 저는 이번 경주도 쉽지 않다고 봐요. 앞선에서 레이스는 주도하겠지만 앞선을 주도하는 선두 그룹에서 뛰겠지만 끝까지 버틸 만한, 그걸 기대할 만한 어떤 변화가 없었다. 3번만 골드 마운틴 이런 것들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해서 이제 1번, 8번 오랜만에 9번만 킹즈 워리어, 10번만 좋은 인연이 이제 상승세로 팔릴 겁니다. 1, 8, 9, 10 용총 지난번에 간다 그래갖고 제가 웃어버렸는데, 지그들이나 사라 그러십시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용총이 그래도 뭐 좋은 인연하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어서 이번 경주는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등짝이 조금 그지 같죠? 지난주에 김동수가 얼마나 애를 먹였습니까? 마지막까지 징글징글합니다 김동수. 그래서 1번, 6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이제 5마리 정도가 대충 팔리는 그런 형국인데, 요 가운데서 이 21조의 진카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멋지게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능력에 대한 우열은 뭐 박 소장이 이건 뭐 완벽하게 저는 자신을 합니다. 우열은 드러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마방의 작전에 따른 전개가 포인트인데 그 점만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서 힘 있는 한방, 그리고 또 끝장 승부타운 멋진 한구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300m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는요, 충마가 서 있죠. 4번마 화기입니다. 화기. 4번은 안 부러져요. 이번 경주에서 부러지지 않는 절대적인 충마가 맞습니다. 문제는 꼬리로 5번마 이글스 그리프터를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제 착순권 주의를 맴돌면서 계속 이렇게 좀 방구만 끼고 있는 8번마 아멘다를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복병도 있습니다. 복병도 있는데 저는 요 선입권 전개가 조금 무너지면, 그리고 5번 이글스 그리프터가 4번하고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4번이 5번을 보내주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5번 댕 받고 4 따라가고 외곽에서 11번 정상오름이 이제 고춧가루죠. 차분하게 결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5하고 4하고 같이 싸우느냐, 요건데 그렇게 싸워야 아멘다한테 찬스가 오는 것이고, 안 싸우면 4호로 끝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양쪽에 극단적인 그런 가능성이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근데 그 속에 아나짜이 한 마리가 또 끼어 있다.
말씀드리고 삼복승은 무조건 추천을 드릴 겁니다. 삼복승 짭짤해요. 삼복승도 있고 복승식도 좋고. 자, 인기마 구도는 뭐 명확한 편성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팅 가치를 감안한 원툴 막권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나짜리의 삼복승과 고배당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마지막 11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확인은 무조건 대가리다, 쌍대가리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토요경마 이렇게 11개 경주를 모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고요. 일요경마 때 일요경마 방송 남았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